만약에 적극적으로 소송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묶어서 집단 소송에 준하게 한번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거고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최수영 변호사님 모시고 보험법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암에 걸리면 정말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중에서도 국민건강보험이 의료비를 대주지 않는 신약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이 워낙 고가의 비용이 발생하니까 제약사에서 약값의 일부를 부담하기도 한다고요. 그게 위험분담금이라고 하죠. 위험분담금이요? 네네. 위험이라고 하는 게 약은 누가 부담하냐면 건강보험공단하고 환자 본인? 그렇죠. 환자 본인이 나눠서 돼 있는데 그 돈을 제약사가 자기들도 분담한다. 이런 의미로 위험분담금을 이해하시면 쉽죠. 예를 들어서 약값이 한 번 하는데 500만 원이다. 근데 그 중에서 일부를 제약사가 부담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전에는 건강보험공단하고 환자 2명인데 이제는 제약사까지 끼워서 3명이 낸다. 예전에는 돈을 낼 위험을 분담 안 했는데 이제는 제약사도 내야 되는 위험을 분담하게 됐다. 그래서 위험분담금의 문구가 그런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제약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약값을 깎아주면 이윤이 좀 낮아질 텐데 왜 위험분담금이라고 해서 약값의 일부를 대주나요? 그건 이제 이를테면은 우리가 어떤 상품을 시장에 깐다고 할 때 처음에 신경 쓰는 게 점유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점유율의 문제라는 것은 건강보험에서 급여 항목으로 끌어당길 때 내 신약이 이제는 시장성에 완전히 점유율을 높이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고가잖아요. 고가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뭐 핸드폰을 사거나 할 때도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부 지원금이라고 생각하면 뭐 그런 식이죠. 네.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정확하게 정착할 때까지는 내 약의 점유율을 좀 높이고 내 약을 계속 써줄 수 있도록 일종의 분담하는 건데 어떤 명목의 단어를 쓰는 게 적절할까? 지원금이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위험분담금이라는 말로 쓴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포장지 제목이 그렇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게 위험분담금 제도가 네. 약간 문제가 되는 게 특히 실손보험에서 보험사들이 위험분담금으로 인해서 제약사가 부담한 비용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구조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본인 분담금으로 50을 냈다고 쳐요. 건강보험단에서 50을 내고 그런데 갑자기 제약회사에서 한 30을 보조해줘요. 분담해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총 약값이 100만 원 나왔는데 그렇죠. 건보에서 50만 원을 대고 네. 환자 본인이 50만 원을 낼 줄 알았는데 네. 제약사가 30만 원 돼서 환자 본인은 20만 원밖에 안 냈다.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본인 분담금에 50만 원을 냈다는 것을 뭐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확인하고 제약사도 줄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의 선우는 다를 수 있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 봐보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신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20이냐 50이냐 이걸 가지고 따질 거 아니겠습니까? 실손보험 가입자 진짜로 그렇죠. 치료비로 나간 비용이 얼마냐? 그렇죠. 이건 20이냐 50이냐 그렇죠. 이런 걸 따진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회사 쪽에서는 50을 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겠어요. 어차피 제약사로부터 분담금을 또 받았으니 실질적으로는 당신의 호주머니에서는 20만 나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했던 돈은 20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죠. 그게 보험회사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보험회사는 보험금이 좀 덜 나갈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그때 이 논리의 근거를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니까 당신이 실제로 치료비가 나갔던 손해는 20이다. 이렇게 논리를 되겠죠. 그런데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 주머니에서 50이 나갔다니까 50이 나갔고 제약사에서 들어온 것은 별도의 돈이야. 이걸 구분하면 내 돈에서 본인 분담금으로 나간 돈이 20일까요? 50일까요? 50이겠죠. 이 논리 싸움이 결국은 20을 내가 실손보험금에서 받아야 되느냐 50을 받는 거고 제약사에서 받았던 그것은 분담금의 성격이지 치료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제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다. 이런 논쟁이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논쟁이 시작된 게 1, 2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알고 있어요. 네. 아직 몇 건 없고. 그런데 이제 보험사들이 최근에 위험분담금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실손보험에 대해서 네.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조금씩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험회사 쪽에서 예를 들어서 신약은 고가지 않습니까? 처음에 냈던 돈을 그대로 다 실손보험금으로 주게 되면 보험회사 쪽에서는 지출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뭐 10,000원 정도 내고 했다. 뭐 그런 정도야 보험회사 쪽에서는 그냥 쉽게 보험금을 지급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본인 분담금이 500만 원이다. 신약의 고가가 돼가지고 그럼 500만 원을 한 달에 한 번씩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신약, 그 금액이 수백만 원씩 된단 말이죠. 그때마다 그 돈을 주게 되면
그 지출 금액이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의 보험금이 되도록이면 적게 나가야지 손해율이 낮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거 제약사한테 다시 환급 받는데 저 금액은 실질적으로는 환급 받으니까 본인이 부담했던 금액을 다시 돌려받은 걸로 계산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을 그 중에서 한 300 정도나 400 정도를 제약사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쳐봐요. 100만 원만 주면 되겠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보험사는 200만 줘도 된다 그렇죠. 라고 주장하는 거고, 당연하죠. 환자나 변호사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건 성향이 다르다, 성격이 다른 금원이다 라고 표현해서 500을 보험사가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단 근거입니다. 보험약관은 상품 설명서잖아요. 그 보험 상품을 만들 때 무슨 제약회사에서 위험 분담금에 관한 부분도 공제하느니 이런 부분들을 과연 생각했겠느냐. 그 상품 애초에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애초에 처음에 치료비로서 본인 분담금을 지급하는 순간 그 돈을 주겠다고 만든 상품이거든요. 개발할 때 그 상품에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제약회사에서 환급을 받았다라는 별도의 성격의 금원을 본인 분담금에서 공제하겠다고 나오니까 별도로 그런 상품을 이후에 다시 만들어서 출시를 하든가. 기존에 있었던 상품에는 약관상 그런 내용이 없는데 왜 갑자기 없던 내용이 들어가지?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보험의 원칙 중에 하나인 이득금시의 원칙, 이거를 들먹이면서 위험분담금을 제외하고 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에서 위험분담금을 지급할 때 그것을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공제해 주기 위한 용도로 그걸 만든 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별도의 보험급여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제약회사가 주는 별도의 분담금이에요. 성격 자체가. 그것은 전적으로 보험회사에서 공제 항목으로 다뤄도 된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치료비에서 본인 분담을 했었던 거와 별개로 제약회사가 투약 효과의 위험을 분담한다라는 의미에서 지원, 보조에는 분담금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환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금원이지, 그걸 가지고 실손해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돈을 환급받았으니까 실제 손해 본 것이 아니다 라고 공제할 수 있는 논리로 그걸 포함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의 출처 자체가 다르고 성격도 틀리죠. 병원에서 돌려받았다 그러면 또 할 말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병원에다 내는 게 치료비잖아요. 그럼 제약회사가 나한테 줬던 위험에는 돈을 분담하는 의미에서 위험도 있지만 그 위험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새로운 신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새로운 신약의 투약 효과를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의 의미에서의 위험을 돈을 보조하면서 분담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옛날부터 써왔던 약은 정말 누구라도 안전하고 유효하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됐다지만 초기지 않습니까? 그 신약의 투약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는 의미를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위험을 내가 떠맡고서 이걸 쓰는 환자에게 별도의 급여로서 성격으로서 지원해주는 분담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옷이 틀리단 말이에요. 실손해냐 아니냐, 실손이냐 아니냐라는 개념하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위험분담과 관련해서 직접 소송을 진행을 하실 건 있다고요? 그거 한번 그러니까 설명 좀. 키투르다 사건이 2군 항암제잖아요. 원래 이제 1군 항암제가 있고 2군 항암제가 있는데 이제 1군은 옛날부터 쭉 써왔던 보통의 항암제고 2군은 새롭게 출시된 신약의 부분을 2군으로도 별도로 분류합니다. 비싸니까 보험회사 쪽에서는 그 부분의 손해율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급받았던 제약회사의 부분들을 공제받았던 금액 빼고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키투르다가 그런 사안인데 아마 한 1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키투르다 사건의 문제를 방금 같은 논리로 다퉜죠. 보험회사 쪽에서 그냥 저희들이 지급하겠으니 소송 취하해 주시죠 라고 해서 그냥 돈 지급받고 소송을 취하해줬던 부분이 첫 번째 제가 맡았던 사건의 전말인데요. 그 이후로 이제 줄곧 여러 보험계약자 측에서 연락들이 오는데 이 부분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잘 주고 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못 주겠다고 하네요. 또 어떤 보험회사는 기존에 줬던 것도 반환해 주세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갖는 심리적인 위축은 이렇습니다. 아, 기존에 있는 것까지 내가 다 반환해야 되나? 그러면 어떠겠어요? 앞으로는 기존에 있는 것들 반환 안 했으면 좋겠다. 왜? 그 금액이 큰 금액이 되겠죠. 그렇죠. 누적된 거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청구 않고 옛날에 받았던 돈이라도 반환 안 해야 되겠다라는 심리로 위축이 돼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것만큼이라도 이익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에서 끝내는 보험계약자 측도 있고. 근데 암 환자 입장에서 암 치료도 바쁜데 힘든데 지금 기존에 있었던 돈도 못 주고 내가 받아야 할 돈도 받겠다라는 부분까지 끝까지 소송으로 가고
가고자 하는 의지 굳은 환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변호사한테 수임료도 줘야 되겠죠. 크고 작든 간에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계산하다 보면 억울해하지만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유야무야 되는 식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받아야 될 돈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 식으로 기존에 있는 돈은 더 이상 반환하지 않는 부분으로 암묵적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사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치하를 요구한 보험사는 네. 본인들이 질 것 같으니까.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를 제기하고 나서 바로 얼마 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 돈을 다 지급하겠으니. 저한테 직접 연락 온 게 아니고 저희 당사자한테 연락으로 와서 변호사님이 그 돈을 다 지급하겠답니다. 그래서 돈을 지급하면 소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럼 이 연락을 비슷한 사례를 지금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저도 사실 몇 건이나 연락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그 통보를 보험회사 쪽에서 환자 측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더 이상 못 주고 기존에 줬던 것도 다시 돌려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두 가지든 한 가지든 일단 불안하지 않겠어요? 불안한 마음에 여기저기 이제 상담하다가 기자님한테 연락 오고 저한테 연락이 왔지만 대안을 이야기해 줄 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받게 되기에는 소송을 하든가 해야 된다라고 안냈을 때 그게 좀 부담스럽죠. 소송을 가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계속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문제 논리는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보험 상품은, 보험 약관은 보험 상품이다. 상품에는 취급하는 상품의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약관의 내용이다. 그게 상품 설명서다. 거기에 취급하지 않는 부분을 왜 보험회사는 이러쿵저러쿵 근거도 없는 애초에 취급하지 않는 상품 내용을 우리한테 이야기하느냐 이거거든요. 보험 약관의 문제는 법령이 아닙니다. 그냥 상품 설명서예요. 상품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안 맞으면 문구가 없잖아요. 문구가 없으면 애초에 그 상품 취급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왜 취급 안 했던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시비를 걸어요. 이런 말이거든요. 싸움의 방식과 내용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에 그런 근거 규정이 있냐, 공제를 할 어떤 근거 규정이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 항암 신약을 환급금 내지는 위험 분담금을 공제하겠다라고 하는 명문 규정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실손보험 약관에서 그런 없어요. 명문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면 거기에 공제 대상으로 명시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상품으로서 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취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만들 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그 상품은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부분이 위험 분담제의 문제는 치료비라는 개념에 비춰봤을 때 내가 병원에 내는 돈이 아니에요. 본인 부담은 내가 내 호주머니에서 병원에 치료비로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약사가 저한테 주는 것은 치료비로 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투약 효과를 책임진다는 위험을 일존하면 하겠다는 의미에서 보조해주는 의미거든요. 분담해주는 의미예요. 그 돈의 성격도 틀립니다. 명문 규정이 없어요. 상품에서 취급도 안 해요. 그런데 왜 돌려달라고 한다거나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죠? 상품에는 명문으로 그 부분에 공제하겠다는 없는 내용을 가지고 말해요. 약관에는 없는. 그렇죠. 우리가 약관 그러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뭐가 거창하잖아요.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냥 상품 설명서라고 하자고요. 이 상품은 그 설명서대로 이 상품을 팔지 않으면 그 불안전 판매 아닌가요? 아니 없던 것을 왜 갑자기 튀어나와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치료의 필요성이 있냐 없냐. 그 치료의 필요성은 치료라고 하는 것은 치료의 필요성이 있어야 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생략된 채 존재했다 이미 해석상. 이제 그 부분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있는 걸로 취급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공제는 항목이 명시적으로 돼야죠. 공제할 대상이 아닌데 공제를 해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해석상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취급을 안 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건 상품이다. 상품에 내가 샀던 상품에 그런 공제 대상으로 명확하게 취급이 됐냐? 안 됐는데 무슨 소리냐? 이게 끝입니다. 상품의 기능이 없었다. 당연하죠. 아니 없던 상품이면 새로운 개발해가지고 새롭게 출시해야지.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네. 원래 손해보험의 원칙이 네. 이익을 보면 안 된다. 추가 네. 이익을 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손해보험사들이 실손보험 가입자가 이득을 보고 있지 않냐. 네. 그럼 이득을 보면 안 되지 보험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품으로 만드시라고요.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런 취지에 맞도록 상품을 만들어야지. 상품을 제가 만드나요? 보험 계약자가 만드나요? 보험회사가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상품 설명서, 약관에 그렇죠. 그런 기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 없죠. 본인들이 손해봐야지. 왜 본인들이 잘못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험계약자 소비자한테 덤탱이 씌우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고 봤더니 그런 내용도 없어요. 공제되는 어떤 사항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상품에서 취급하지 않았던 근거가 없다. 그 설명해 달라. 나 설명 들은 바도 없다. 아니 설명도 안 했는데 우리가 갑자기 그걸 어떻게 듣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받고 안 받고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왜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주죠? 보험사에서. 그나마 그렇다고 쳐도 설명을 듣지 않으면 그걸 상품으로 취급 못해요. 내가 지금 구매자인데 구매자가 알지도 못한 상품을 구매하면
우리가 흔히 뭘로 말하죠? 당신 나 속인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특히 상품 설명서의 보험약관은 상품 설명서를 구체로 설명해 줘야 되는데 내 주머니에서 받아야 돈. 잠깐만, 그 변호사님. 네. 그 방금 말씀 들었으면서 갑자기 네. 이런 단어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보험사가 위험분담금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주장한 게 보험 사기의 일종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게 보험 사기는 보험사에 대해서 내가 사기를 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사가 대해서 저한테 사기를 한다는 거 구조적으로 좀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일종의 준에서 우리가 꼭 보험 사기라고 하는 법률적인 요건을 떠나서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사실은 제대로 불완전하게 뭔가 좀 이상하게 그냥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상식선에서 보면 그건 적절한 설명이 아니고 뭔가 나를 좀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쪽에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들어와야지 어떤 원칙적인 거, 뭐 실손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손해의 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이론, 그건 굉장히 추상적인 이론이거든요. 그거 누가 몰라서 안 만든. 그래서 어떤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상품을 떠나가지고 일반적인 실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 그럼 제가 부모님한테 태어났지 그럼 다른 사람한테 태어났습니까? 아니 그거 너무나 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정리할까요? 사실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제약회사에서 부담하는 위험분담금 이거 제외하고 실손보험금을 받는다면 안 됩니다. 보험사는 반드시 실손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치료비를 지급해야 되지 제약사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했던 위험분담금을 보험사가 제외할 수 없다. 그렇죠. 라고 네. 결론을 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상품에서는 취급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주장하는 보험사들이 꽤나 많이 늘었다고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왜 집단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 집단 소송의 요건에 맞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 별로도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들이 주저주저 하니까 만약에 적극적으로 소송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묶어서 집단 소송에 준하게 한번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거고 기존에 있었던 법리적인 부분에 비춰볼 때 근거가 없는 이상 그리고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금원의 성격이 말이에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변호사님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